오늘 의제가 평준화 정책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평준화는 1990년도에 원주, 춘천이 도입을 했다가 나중에 접고 2013년도에 춘천, 원주, 강릉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 민병희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평준화 정책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평준화 대상되는 학교는 85개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춘천, 원주, 강릉만 따지면 또 줄어듭니다. 춘천하고 강릉이 8개 교씩 됩니다. 그리고 원주가 10개 교입니다. 이게 평준화 대상입니다. 그 외의 학교들은 평준화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거리가 멀고 이러다 보니까 이 3개시만 지금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평준화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적받는 것은 첫 번째가 애들 실력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올해 같은 경우 서울대학에 46명 갔습니다. 그 중에 민사고를 빼면 20명대로 줄어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 정시로 올해 1명이 2년 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모 신문사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정시로 1명이 서울대 갔다고. 과거에 강릉에서는 한 개 학교에서 서울대만 80명 내지 100명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개판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라는 겁니다. 과연 평준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느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고 과학적으로 실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명문고가 있었습니다. 명문고가 있다 보니까 그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명문고가 유지가 됐었는데, 평준화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느 학생이든 이른바 무시험으로 진학을 하다 보니까 명문고가 없어졌습니다. 일례로 강릉의 모 고등학교는 과거에 성적으로 대단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역 인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학은 1명도 못 가고 야구로 전국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람들이 이상한 꼴을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재 육성에 이 평준화 정책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의 해결화 문제입니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나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특색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건학 이념이 있고 학교 설립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두 무시당하는 그런 꼴이 평준화 정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3가지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과학적인 실증적인 그런 것들은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검토돼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 이러한 부작용을 가져와서 강원 교육이 엉망이 된 거 아니냐, 인재 양성에 실패한 것 아니냐, 성적이 떨어진 것 아니냐, 결국은 그것의 귀결점은 평준화 정책 아니냐라는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평준화 정책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제한된 범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한 가지는 평준화 정책의 공인화과에 대해서는 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제가 좋은 결과가 이르면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고민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연구를 봤습니다. 이미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1974년부터 평준화 정책을 유도해 왔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어떤 그 사례들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업 성취도하고 관련성은 꼭 평준화 정책만 때문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대부분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럼 강원도 같은 경우에 평준화 정책 때문에 애들 실력 떨어진 거 아니냐? 요거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장으로 있으면서 보면 학교 문화 풍토는 요즘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학교가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보충 수업을 하고 방과후 활동을 하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대학 진학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권장은 하지만 옛날처럼 알차게 하는 분위기가 이미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UF족이라 그럽니다. 5시만 땡 하면 다 퇴근입니다. 농촌 학교들은요 5시 이후에 학교가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섬나라 같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유령의 섬 같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의욕을 갖고 열정을 갖고 애들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망가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른바 전교조 교육의 그 업무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보다 평준화라는 정책으로 시험도 없애고 경쟁도 없애고 이런 것들은 줄 세우기, 이런 건 나쁜 교육, 이렇게 해서 학교 문화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공부하려고 하는 풍토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게 학교 면학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또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의 이면에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냐면 놀이 100분, 놀이밥 100분, 학교마다 놀이기구 만들어주고 놀이할 수 있는 시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강조를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학교가 좀 행복해야 된다. 우리 애들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 행복청이 돼야 된다서 닉네임으로 강원도 행복청을 만들고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미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지금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합니다. 이런 이상한 말로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가치의 구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사의 어떤 본분을 지켜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그 풍토가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현 정교조 정책을 도입하면서 깨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의 역할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교장이 뭔가 조금이라도 공부에 대해서 애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갑질한다 그러고 갑질한 행태를 특정 단체에 신고하고 신고한 데서는 내용을 봐서 이것이 성적인 문제에 접촉이 되는지 또 혹은 선생님이 교장이나 교감이 선생님들에게 강하게 업무를 시키는 건지 판단해서 바로 교육청을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교장 입장에서 위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바로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퍼뜨립니다. 그런 선생님이 결국은 직위해제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강원도의 학교 문화 풍토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이러한 학교 사회에서 교사가 교사끼리 고소하고 교사가 교장을 고소하고 학부모가 담임 교사를 고소하는 사례까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평준화 정책이라고 북한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강원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민병희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평준화 정책과 결부돼서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이러한 학교 문화와 풍토가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아이들 실력 키워야 됩니다. 기초학력 확보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기본학력 제대로 갖춰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능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습관을 키워줘야 됩니다. 습관 없는 교육 어렵습니다.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습관이 없으면 그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까? 공부도 습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학교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준 것처럼 희망하지 않는 학교 배정 문제는 현재로서는
자기가 희망하지 않았는데 원거리 이렇게 배정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해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다 보니까 그 학교 문화 풍토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주 학교 부정으로 남습니다. 이런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학교마다 특성화시키고 좀 더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획일성 문제도 좁게는 학교마다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과학고, 예술고, 특목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움직여져서 학생들이 자기가 희망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학과로 갈 수 있도록 학과든 학교든 개설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은 결국은 자기의 진로를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진로가 필요한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탐색을 해줘야 될 것인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평준화 정책이 아주 좋은 평등 정책이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시키는데 효과 있는 정책인 건 틀림없지만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후보님의 그 정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자꾸만 그 도태된 옛날 교육 얘기만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 교육에 대한 그런 대안들이 어떤 그런 정책이 있는지 제가 지면에서 여쭤봤거든요. 예. 우리 유대견 후보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유대경 미래 교육에 대한 시간은 한 2분 정도. 미래 교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미래 인재는 어떤 인재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인재는 우리가 2015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할 때는 장의 융합형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는 문과와 이과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2022 교육과정에서는 그게 조금 변했습니다. 미래 인재는 장의 융합형 인간 플러스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가진 장의 융합형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상상력, 과학적인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진로를 생각하고 앞일을 고민하는 그런 삶의 힘을 키우는 인재로 성장케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슬로건으로 저의 명함이나 모든 슬로건에 삶의 힘을 키워주는 강원교육을 만들겠다라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학생들이 자기의 삶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진로 교육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진로를 인식할 수 있는 적성검사 같은 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소질이 무엇인지 적성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갖추는 그런 진로 진학 교육의 연계성에 첫 번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힘을 가꾸기 위한 기본 요소라고 보고, 두 번째로서는 미래 사회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교육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런 온라인 교육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가온 미래 교육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 이러면 온라인과 같은 이런 교육들, 원격 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K-MOOC라든가 쌍방향 통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4차 산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같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드론 교육 혹은 원격 제어 시스템, 쌍방향 교육, 또 아까 여기에서 많이 거론됐던 메타버스 같은 이러한 기제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에 맞게, 자기의 적성에 맞게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제시한 것 중에 하나는 학교마다 이런 장르적인 융합적인 그다음에 AI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권역별마다 진로 직업 센터라든가 아니면 장르 융합센터 같은 것을 폐교라든가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구축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구성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